이제 복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복대리입니다. 페이지 저쪽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의 복대리. 자, 본인이 이렇게 있고 지금 대리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대리인에 의해 가지고 지금 복대리인이 이렇게 선임이 되어졌고 이 복대리인에 의해서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이렇게 선임을 하게 되는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이걸 법률 용어로 복임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뭐라 그런다고요? 복임권, 복임권.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부른다. 복임권. 그랬을 때 요 대리인이 법정 대리가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고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언제나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언제나. 자,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합니다. 자,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됐네요.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원칙적으로 선임 못한다.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한다. 언제나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법정 대리인은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 대리인은 예외적으로 선임권이 있는데 본인이 승낙을 했습니다. 본인께서 복대리인 선임해도 좋다라고 본인이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예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렇게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인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임의 대리인에게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만약에 이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다. 그랬을 때 이 본인은 미성년자다 이런 소리가 돼요. 다시. 요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다라고 한다면 요 본인은 뭐가 된다고요? 미성년자. 그래서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됐다. 야의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만약에 만 15살, 16살, 17살 이 정도 됐는데 형사사건에 연루가 됐다라고 해볼게요. 만 15살, 16살 이렇게 됐다는 말은 촉법소년을 벗어났다는 소리예요. 촉법소년을 벗어났다는 말은 형사사건이 되면 나면은 감옥에 가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형사사건에 연루가 돼서 법정에 가서 이 대리인이 자기 자녀를 변호할, 방어할 능력이 일반적인 부모들은 법정에 가서 미성년자 자녀를 형사사건을 방어할 능력이 일반적으로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가서 법정에 가서 미성년자 자녀가 형사사건 연루되는데 가서 변호할 능력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 선임하죠? 그 변호사 선임한 게 복대리예요.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게 뭐라고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변호사 선임한 게 그게 뭐라고요? 복대리예요. 그게 복대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먹는가를 알아야 시험장 가서도 안 깨먹고 실무에 가서도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데 막연하게 알아놓으면 이제 시험장뿐만 아니라 실무에 가서도 못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정 대리인 친권자고 형사사건에 연루된 그 자녀를 위해서 법정에 가서 부모가 일반적인 부모들은 99%에 해당되는 부모들은 가서 변호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변호사 선임할 수밖에 없고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변호사를 뭐라 본다고요? 복대리인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은 뭐라고 써놨어요? 언제나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에게는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권, 변호사 선임권이 있다. 이런 소리예요. 임의 대리인은 특별하게 을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을 스스로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본인께서 좋다라고 승낙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뭐 다쳐서 병원에 들어놓여 있으면 대리행위를 못하니까 복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니까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복대리에 대해서 첫 번째로서 대리인 이 대리인이 현재 을입니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를 선임합니다. 복대리 지금 현재 병인데, 자, 여기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복대리를 선임했는데 누구의 이름을 선임했다고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했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복대리를 선임했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거다 아니다? 아니다.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대리인의 이름으로 복대리를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것은 이거 대리행위다 아니다? 개념이 정말로 안 쓴 건데 대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행위를 해야 대리가 되는 거예요. 을이 가서 계약서를 쓰면서 갑의 이름을 써놔야 대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안 쓰고 남의 사람 이름을 썼잖아요. 그래야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기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리행위 아닌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갑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대리가 되는데 갑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으니까 이건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시험 문제 되게 잘 틀린다고 이게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다. 땡,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많이 틀려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이거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이 뭐예요? 이름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리행위를 하는 것은 누굴 위해서 하는 것이냐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지금 계약서 누가 쓰죠? 복대리인이 있습니다. 지금 복대리인을 선임했으니까. 그래서 복대리인이 현명을 해야 되는데 자 계약서를 누가 썼다고요? 복대리인이 있습니다. 복대리인이 현재 복대리인은 병입니다. 복대리인은 본인 여기서 본인은 갑입니다. 본인을 현명해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 이 법리 계약서에다 누구 이름을 써야 된다고요? 본인의 이름을 써야 된다고. 복대리가 누구 이름을 써놓으라고요? 본인의 이름을 써놔요.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대리가 본인하고 을을 갖다가 현명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을은 현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복대리인은 을의 대리인이다, 갑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지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아주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복대리권의 범위와 대리권의 범위, 을이 갖고 있는 대리권의 이 범위는 복대리권의 이렇게 할까요? 복대리권의 권한과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복대리권의 권한과 의무. 복대리권의 권한과 의무는 대리권의 권한과 의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합니다. 복대리권의 권한과 의무 범위입니다.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복대리인이 갖고 있는 권한과 의무는 대리인이 갖고 있는 대리권의 권한과 의무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갖고 있는 복대리권은 을이 갖고 있는 대리권의 권한과 의무를 초과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복대리인을 갖다가 선임했습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시 합니다. 자, 복대리인을 갖다가 선임했어요.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갖고 있던 대리권을 뭐 한다고요? 소멸하지 않는다. 왜 소멸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는 법정 대리인을 언제나 선임할 수 있는 반면에 요 책임이 엄청나요. 책임은 무제한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제한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지금 법정 대리인이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대신에 책임의 범위가 어떻다고요? 무제한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제한 무과실 책임.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지면 됩니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에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선임을 하게 되면 이 경우도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갖고 있던 대리권을 소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안 되는 이유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뭐 한다고요? 선임 감독해야 되니까 대리권이 소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갖고 있는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갖다가 선임을 하든 아니면 법정 대리가 복대리를 갖다가 선임하든 이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입니다. 다시 한번, 임의 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했는지 법정 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했는지 모르지만 복대리인의 지위는 언제나 무슨 대리라고요? 임의 대리다. 언제나 임의 대리.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을이 갖고 있던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을이 갖고 있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이 갖고 있던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지금 대리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고요?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고 지금 만약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걸 이걸 뭐라 그랬어요? 복임권. 다시 하면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복임권. 그런데 본인께서 복대리인을 지명했네. 다시 한번. 본인께서 복대리를 뭐 했다고요? 지명을 했어요.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선임은 누가 있어요?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습니다.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명에 의했을 때 책임을 얼마까지 질 거냐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대리인의 책임은 경감됩니다. 다시 한번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가 선임했을 때는 대리인의 책임은 뭐 한다고요? 경감을 다른 말로 해서 감경이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경감된다. 대리인의 책임은 경감된다. 그럼 얼마큼만 책임지면 되느냐? 그랬을 때 본인이 병을 복대리로 선임했을 때 이 복대리로서 적합하지 않은데요. 부적임. 두 번째, 이 병이 복대리로 선임됐는데 술만 마시러 다니고 폭 하나 치고 자꾸 노래방만 다니더라. 한마디로 게을리한다. 그래서 업무를 갖다가 게을리한다. 그래서 해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갖다가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갖다가 통지를 게을리했습니다. 업무를 게을리한다, 해임해야 된다 이런 걸 통지해야 되는데 이런 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기 때문에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아니라 부적임, 업무가 게을리하니까 해임해야 되겠다라고 통지해야 되는데 이 통지 안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니까 책임이 뭐 한다고요? 감경돼서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 보충자료 3번을 보겠습니다. 보충자료 3번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갑은 을의 대리인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뭐가 옳을까요? 5번.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이미 대리인 갑은 자기 책임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이미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자유롭게 선임할 권한이 없어요.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건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어요. 언제나 선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선임권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갑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잠깐만 문제를 보니까 갑은 을의 대리인이다 됐으니까 여기서 을이 본인인가요? 네, 을이 본인이고 갑이 대리니까 요거 순서가 요 갑과 을의 순서가 바꿔져 있죠? 예, 그러니까 잘 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또 이대로 또 따라했다면 큰일 납니다. 거기 지금 문제상으로는 갑과 을 본인과 대리인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대리인이고 을이 본인입니다. 자, 2번 갑니다. 여기서 갑은 누구예요? 대리인. 갑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갑은 을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 박스 을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여기 복대리인 선임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해야 되니까 2번 들어가. 3번 여기서 갑은 누구다? 대리인. 갑이 선임한 복대리인 병은 갑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해야 된다. 여기서 갑이 대리인이죠? 예.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여기 문제상으로 본인은 을입니다. 본인이 을이니까 본인 을의 이름으로 대리인을 해야 됩니다. 현명은 누구 이름으로? 현명은 누구? 을. 문제상으로 본인이 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해야 됩니다. 4번 갑이 선임한 복대리인 병의 복대리권은 갑의 대리권이 소멸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 봅니다.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5번 법정 대리인 갑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자 여기 봅니다. 법정 대리인이 무슨 사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하면 무슨 책임진다? 선임 감독. 뭐라고 써놨나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딱 올라왔네요. 답이 그래서 5번이 답이 되어졌습니다. 자, 거기 교재 109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자, 109페이지에 파란색 박스를 봅니다. 파란색 박스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란색 박스 그 부분에 보니까 면책 감경이란 말 보이죠? 예, 면책 감경이다. 임의 대리인과 관련해서 본인이 지명한 경우에 칠판 잠깐만 보세요. 본인이 뭐 했다고요? 지명. 복대리인을 지명했다. 그러면 대리인의 책임이 뭐 한다고요? 감경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지명한 경우에 다만 복대리인이 부적임, 요겁니다. 요거 뭐라고요? 부적임. 적합하지 않다. 요거 부적임. 그 다음에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했다. 게을리했다. 요거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업무를 뭐 한다고요? 게을리하거나 태만히 하니까 해임해야 된다라는 걸 갖다 통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게을리하니까 해임해야 된다. 그걸 다 태만히 하니까 해임해야 된다. 그런 걸 통제하는 것만 게을리했을 때만 책임을 진다. 그래서 책임이 감경되니까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까지는 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111페이지로 가가지고 무권 대리로 갑니다. 무권 대리와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어집니다. 한 해도 걸러가지 않고 나오네요. 자, 이번 모의고사 이번 주 토요일 날 본다면서요? 일요일 날 봅니까? 예. 모의고사에 너무 그렇게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지금은 그냥 읽어보고 제 시간 안에 그냥 답지 냈느냐,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점수가 나올 리가 없고, 만약에 점수가 나왔으면 재수생이니까, 재수생이나 점수 나오는 거지, 3, 4월에 점수가 나올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시생이라면 올해 처음 33회에 도전하시는 분이라면 모의고사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25점, 30점 정도 나올 텐데 그것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 15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는 내 생에 이런 적은 없다. 내 생에 이런 점수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이게 뭐고? 이러면서 때리치는 수가 있는데 법학 점수는 그렇게 점수가 빨리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첫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면 제가 단연코 그 사람은 재수생이라고 빡 판정을 바로 내립니다. 그렇지 않고 점수가 지금 처음 공부하는 초시생일 때 절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보더라도 너무 성적 연연해 하지 말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죠? 네,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4월 달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5월 달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제 5월 달 점수가 이제 안 받쳐주면 1차 점수가 안 받쳐주면 이제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문제를 지금 이제 같이 이제 병행을 시키기 때문에 보통 4월 달까지 일반 학원들이 문제를 많이 안 다루기 때문에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론하고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빠져나가는 함정과 기술이 테크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걸 따로따로 배우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지금 동시에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이론 정리하면서 문제까지 동시에 풉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으로 5, 6월에 가면 훨씬 더 나아지고 7, 8월에 가면 훨씬 더 나아져서 그때 되면 이제 점수가 훨씬 더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많이 안 접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슬퍼하지 말자. 자, 지금 갑의 자식 을이 있는데 이 을이 부모님의 재산이 좀 많아서 이걸 좀 몰래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이런 걸 위조했습니다. 자, 위조했다는 말에서 을한테는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대리권이 있으면 위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조했다는 말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대리권이 없다. 대리권이 없으니까 을은 무권대리라 그래요. 자, 무권대리는 대리의 권한이 없다. 대리의 권한이 없다.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을 몰래 팔아먹기 위해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이런 걸 다 위조했습니다. 그 위조 우리나라는 쉬워요. 우리나라는 위조가 되게 뭐 하다고요? 쉽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부도 공시적 인정 안 한다 그랬죠? 여러 차례 등기에 공신력 없어요. 없는 이유는 왜 없다고요? 위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신력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라든가 이 위임장 다 인감증 다 위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위조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떤 특정의 이렇게 특정의 상대방과 부모님의 재산을 팔아먹는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자, 법률행위 부모님 거 팔아먹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 이거를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팔아먹는데 이걸 일괄매매라 그래요. 자, 토지와 건물 두 개를 15개 팔아먹는 계약을 했다. 일괄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팔아먹는 계약을 하고 이 무권대리인이 계약금으로서 1억 5천을 받았습니다. 1억 5천을 계약금으로 딱 챙기고 난 다음에 무권대리인이 말을 했어요. 어차피 이건 금방 들통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버렸어요. 뭐라고 했냐? 사실은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 다 내가 위조했다. 계약금 딱 챙기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대리의 권한이 없는 자가 계약을 했으니까 이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한테 귀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률 효과 이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아요. 왜 귀속되지 않는다? 무권 대리가 한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합니다. 무효라고 하는 말은 효력이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효력 발생을 안 했으니까 이 계약의 효력이 본인한테 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권 대리, 대리의 권한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률행위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무효다. 효력이 없다. 단 이 본인께서 뭘 할 수 있냐면 추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께서 추인할 수 있다. 추인에 따라서 이 효력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이 무효는 무효인데 이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 그래요. 추인하느냐에 따라서 추인하냐 안 하냐에 따라 효력이 왔다리 갔다 한다. 그래서 무슨 무효라고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자, 이랬을 때 이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계약에 대해서 지금 최고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최고권은 이제 추인해달라라고 추인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용 증명으로서 추인 여부를 물어보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최고라 그래요. 최고 촉구죠. 그 다음에 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권대리 상대방에게 가지고 상대방이 갖는 권리는 두 개다. 어떤 거 두 개 갖는다고요? 최고권과 철회권. 최고는 물어보는 거니까 추인해 주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은
선의도 할 수 있고 악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의는 모른다요. 뭘 모르는 거예요? 요 계약을 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는 사심을 모르고 계약했다. 모르고 계약한 걸 모른다고요? 선의. 알면서 계약한 건 뭐라고요? 악의. 저놈이 무권 대리다. 대리권 없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 계약하면 악의가 된다. 그런데 최고권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둘 다 인정합니다. 물어보는 거니까 추인해 주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선의, 악의 둘 다 있다. 그런데 철회라고 하는 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 계약을 없었던 곳으로 만드는 겁니다. 철회는 요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선의한테만 인정을 하고 악의한테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최고와 철회 중에서 선의, 악의 누구한테 주느냐 이게 자꾸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철회는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선의. 그러나 최고는 선악 불문하고 둘 다 있다. 뒤집어 얘기해서 철회는 악의는 못한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아냐가 시험 문제화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하는 건 내용 증명을 발생하는 건데 내용 증명을 발생할 때는 뭘 하냐 했더니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로 해야 되는데 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한 기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얼마나 규정했다? 15일에서 30일. 15일에서 30일의 기간을 줘야 된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로 했는데 요 상당한 기간 안에 저 본인께서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본인께서 이 지정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이거 뭐를 보냐 그랬더니 이거 취인 거절로 봅니다. 뭐로 본다고요? 취인 거절로 보고 취인 거절로 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확정적 무효가 됐다는 겁니다. 취인 거절로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확정적 무효. 여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확정적 무효로 바뀌게 됩니다. 확정적 무효로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본인께서 이걸 갖다가 추인을 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붙인 추인입니다. 조건을 붙인 추인을 하거나 또는 변경된 추인을 했습니다. 추인을 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된 추인을 하게 되면 이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것은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왼수 같은 자식놈이 팔아먹은 것은 토지와 건물 두 개를 일괄 매매해서 두 개를 같이 팔아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조건을 붙였다 그랬으니까 이런 겁니다. 이거 15억이 아니라 20억으로 하면 추인할게. 그래서 5억을 더 붙인 거예요. 그러면 저 상대방 입장에서는 15억인 줄 알고 샀는데 5억을 더 붙이니까 상대방이 5억을 더 붙여도 좋다라고 동의하지 않는 한 이것은 추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변경된 추인 이런 거죠. 추인을 하는데 만약에 건물만 팔고 토지는 팔지 않겠다라고 변경된 추인을 했습니다. 일괄 매매를 했는데 건물만 팔고 토지는 팔지 않겠다라고 변경된 추인을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것은 추인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요거 조건을 붙인 추인, 변경된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눈여겨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추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추인을 했는데 언제 했느냐 그랬더니 이 추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거부터 할게요. 요 계약은 5월 1일 날 계약이 있었다. 그런데 추인을 한 것은
6월 10일 날 추인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추인을 했는데 이게 추인을 할 때 이렇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한테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왼수 같은 자식놈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합니다. 추인은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과 무권 대리인 양쪽 다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추인을 했는데 요게 추인이 6월 10일경에 추인을 했다. 추인을 6월 10일 날 하게 되면 이 추인의 효력은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소급해서 유효입니다. 그러면 추인을 한 6월 10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언제라고요? 5월 1일자로 유효가 됩니다. 5월 1일자로 유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급해서 유효인데 이것은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예요. 확정적 유효. 유동적 무효에서 추인함으로써 확정적 유효가 됐다. 자, 그 다음에 뭘 물을 거냐 그랬더니 여기 이 무권 대리인, 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그래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인데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민법 135조입니다. 135조에 의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좀 물으려고 한다. 자,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첫 번째로서 저 상대방,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선이면서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자, 선의가 뭐예요? 모른다. 그러면 상대방 병, 이 상대방 병이 뭘 모르는 거예요? 계약 당시에, 법률행위 계약서 쓸 당시에 을이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뭐 한다고요? 몰랐고, 모르는데 뭐가 없다? 과실이 없어야 된다. 선이 무과실이어야만이, 그래야, 무권 대리인 을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 저 병은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본인께서 추인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죠. 추인하면 뭐가 돼요? 소급해서 유효.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께서 추인을 안 해준 거야. 그러면 책임져야지. 무권 대리인 을이 책임져야지. 세 번째로서 만약에 상대방 병이 철회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처리하면 이게 없는 것이 되잖아요. 처리를 해주면 깨끗이 끝나. 근데 상대방이 처리를 안 했네. 상대방 이 병에 철회가 없었어요. 철회를 안 하게 되면 을이 책임져요. 무권 대리인. 자, 네 번째로서 지금 만약에 무권 대리인 을이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임을 갖다가 입증을 하면, 자, 만약에 요 을이 제한 능력자라면 요 계약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제착 사강이 법정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 무효가 돼요. 그럼 역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한 능력자임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책임을 져야 돼.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을 증명했다. 만약에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면 을의 지위는 뭐가 되죠? 대리권을 증명하면 유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대리권을 증명하게 되면 나 대리권 있다.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면 무슨 대리가 된다고요? 유권 대리. 유권 대리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대리권을 증명 못했니? 대리권을 증명 못했으니까 무권 대리가 되면서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현 대리. 오늘 마지막에 표현 대리 할 겁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을 하게 되면 본인이 책임집니다. 다시 한번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본인이. 근데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을이 책임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7번째로서, 그렇게 되면, 누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의 선택. 여기서 상대방은 을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이행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다시 한번. 지금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지운다고요? 상대방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상대방 을이 이행 책임 을한테, 잘못 써놨네요. 병입니다. 병입니다. 상대방 병이 을한테 이행 책임을 져라, 아니면 을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한 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 누가 선택한다고요? 상대방. 요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요 상대방의 선택을 기출문제가 이걸 갖다가 무권대리인의 책임이라고 계속 시험 문제를 냈어요. 무권대리인의 선택, 이렇게 시험 문제 잘 줬는데 무권대리인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이다. 정답이 아주 여기 많이 걸렸다라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충자료와 관련해서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충자료 4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4번. 무권대리인 을은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갑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였다.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번호랍니다. 뭐가 틀렸다? 5번. 다음 봅니다. 1번부터. 을이 행위 능력이 없다. 을이 행위 능력이 없다. 행위 능력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제한 능력자라 그래요. 다시 한번. 행위 능력이 없는 걸 뭐라 한다고요?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이 없을 때는 을은 병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행위 능력이 없는 걸 뭐라 한다고요?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라고 했으니까 책임을 질 필요가, 이건 제한 능력을 입증 못했으니까 책임을 지는 거죠. 제한 능력자임을 입증 못했으니까 책임을 지는데 제한 능력자임이 입증되면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고. 두 번째, 갑이 을에게 무권대리인을 추인하였지만, 여기 보세요. 갑이 을한테 무권대리인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권대리인 외인수 같은 놈한테 지금 추인을 했어. 지금 추인하였지만 병이 이를 알지 못한다. 여기 보세요. 추인을 을한테 했으니까 을한테 추인했다는 사실을 연락할 때까지는 병은 모르죠? 모릅니다. 아니, 을한테 추인했는데 병이 그걸 어떻게 알아? 을이 병한테 말하기 전까지는 추인했다는 사실을 병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랬을 때 본인이 추인했으니까 이행하라 라고 이걸 이행하라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병은 을한테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추인의 효력을 병한테 주장할 수 없다. 없다. 자, 2번. 갑이 을에게 무권대리인을 추인하였지만 병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갑은 추인으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네요. 3번. 병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취하고 있다. 여기 보세요.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최고권이 있어. 선이든 악이든 둘 다 있어요. 최고권은. 예. 자, 그 다음에 4번. 병이 을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고, 자, 여기 보세요. 대리권 없음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선의. 알지 못했다. 선의. 알지 못했고, 병은 갑의 추인이 있기 전에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선의였습니다. 그럼 선의의 병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누가 처리할 수 있다고요? 선의의 병은 이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있네요. 4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처리한다고요? 선의. 거기서 선의란 말이 어디 있어요? 알지 못하면. 거기에 선의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내지 못하면 문제 뭐 엉뚱한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선의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5번 갑니다. 갑이 병에게 을의 무권대리인을 갖다가 추인하면, 여기 보세요. 갑이 누구한테 추인했다고요? 지금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갑이 병한테 병에게 을의 무권 대리인을 추인하면 위 매매건 추인 한때로부터, 자, 추인 한때가 언제죠? 6월 10일. 추인 한때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나? 소급해서 5월 1일.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추인 한때로부터, 거기 추인 한때에 밑줄 치세요. 6월 10일. 추인 한때부터 6월 10일부터 효력이 있다. 5월 1일부터다. 5월 1일. 그래서 5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추인 한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5번 질문 틀렸네요. 자,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표현 대리를 표현 대리를 볼 것입니다. 자, 표현 대리 111페이지에 표현 대리 보겠습니다. 표현 대리 파트는 시험 문제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기 때문에, 안 나오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나오는 해도 있고, 안 나오는 해도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무권 대리, 요거는 매년 나옵니다. 다시 한번, 방금 전에 정리한 무권 대리, 이건 뭐 한다고요? 매년. 한 해도 걸러가지 않고 매년 나오는데, 복 대리나 표현 대리는 나오는 해가 있고, 안 나오는 해가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해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방금 전에 봤던 무권 대리는 해거리가 없습니다. 매년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봅시다. 표현 대리인데, 이 표현 대리 제도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누굴 보호한다고요? 상대방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호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를 하는데, 이것은 일단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을 100% 진다고요? 본인이 100%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대방에게 과실을 상계하지 못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본인께서 하는 말이 나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 맞는데 상대방한테도 잘못이 있네. 그러니까 내가 7, 당신도 3, 30% 책임져라. 저 교통사고 가면은 6대4, 7대3, 8대2 이렇게 해서 그 상대방한테 과실 책임 묻죠? 네. 일반적으로 8대2냐, 6대4냐, 5대5냐 이렇게 해서 따지는데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100% 본인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해서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본인이 100% 책임져라. 그래서 상대방한테 책임을 이렇게 전가시키지 못한다. 100% 책임을 져야 된다.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것은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니어야 됩니다. 법률행위가 뭐가 아니어야 된다고요? 무효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가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 대리도 대리이기 때문에 현명해야 됩니다. 다시입니다. 표현 대리도 대리에 속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현명해야 됩니다. 현명이 뭐죠?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인식시키고 나는 대리인이지 본인 아니다. 본인을 위해서 이 계약 체결하는 거다라고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현 대리도 대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하지 않은 것은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표현 대리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효가 아니어야 되고 현명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 대리가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대리권 수요 표시입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입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이 표현 대리는 그 종류를 불문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대리권을 수요 줬는데 거기에서 명시적으로 줬는지 묵시적으로 줬는지 불문입니다. 명시적으로 줬느냐 묵시적으로 줬느냐 대리권을 어떻게 뒀느냐라고 하는 분류식입니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권을 수요 주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게 임의 대리에만 적용을 하고 임의 대리에는 적용을 하고 법정 대리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습니다. 자, 아까 설명을 했는데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법정 대리에는 왜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법정 대리는 대리권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대리권 수요는 어디만 있다고요? 임의 대리에만 있다. 법정 대리는 친권자가 사망하면 4천 이내의 친족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대리권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강의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칠판에 판서해드렸는데 그래서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 없습니다.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가 없다. 아까 한번 설명을 한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대리권 수요 표시를 갖다가 만약에 명칭이라든가 명칭, 그 다음에 어떤 상호, 그 다음에 직함 이런 걸 갖다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걸 갖다가 묵인 방조에도 적용됩니다. 묵인 방조에도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성립을 하게 됩니다. 묵인 방조에도 성립한다. 자,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부산에 대박 부동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진짜 대박 부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그 설명하기 위해서 상호를 쓰는 거지 그 부동산 아니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자, 부산에 어떤 대박 부동산이 있는데 그 대박 부동산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도 오해할라 또. 그냥 제가 그냥 임의대로 명칭을 그렇게 부르는데 문제는 대박 부동산이 진짜 있단 말이에요. 부산에. 그래서 있는데 그 부동산 말하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대박 부동산이 있는데 그 대박 부동산에서 어떤 사람이 대박 부동산 전무, 대박 부동산 상무, 대박 부동산 이사 이렇게 해서 명함을 파가지고 다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대박 부동산 상무, 이사, 전무 이렇게 파갖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대박 부동산 상무, 대박 부동산 전무, 대박 부동산 이사 이렇게 명함을 판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없는 사람들이 명함을 그렇게 파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법이 지금 개정돼서 명함을 못 돌리게 법이 개정됐어요. 중개법령상.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상무, 이사 이런 거 쓰라고 쓰지 말라고요. 쓰지 마라.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상무, 전무, 이사 이렇게 해서 이걸 명함을 돌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박 부동산에서는 그 명칭 쓰지 말고 명함 파쇄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파쇄를 안 했어요. 그거를 왜냐면 그 사람들 손님 모시고 와가지고 또 간단하게 계약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거를 프리랜서라고 부르는데 다시 한번 실무상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프리랜서인데 프리랜서는 명함 파면 안 됩니다. 다시. 프리랜서는 명함 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명함 파서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묵인했어. 그냥 명함, 왜 손님 가끔 가서 모셔오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또 돈 내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요. 묵인했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저기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하면서 대박부동산 이름으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했네. 근데 상대방은 그런가 보다라고 그래서 중개 사무실로 안 가고 왜 하죠? 그랬더니 어차피 등기하려고 그러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야 되니까 여기서 쓰는 게 더 안전하고 좋아요. 이러니까 또 상대방은 팔랑귀가 돼서 그래 어차피 등기하려면 법무사가 해야 되는 거 맞지? 그래갖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다 썼네.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저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많이 씁니다. 제가 중개법인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 매수인이 대박부동산을 찾아가가지고 그런 거야. 여기 이름이 대박부동산 써져 있으니까 당신네들 책임져라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래? 우리는 이거 계약서 쓴 적도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여기 계약서에 대박부동산이라고 돼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쓴 적이 없는데 우리 도장 어디 있냐고. 여기 우리 도장 없네 여기.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대박부동산은 써져 있는데 대박부동산의 직위는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됐냐면 묵인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대박부동산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대박부동산은 본인의 지위에서 100% 책임을 져야 한다. 됐어요? 100% 책임을 져야 돼.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 상문과 전문가를 찾아서 자기네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구상권 행사하는 건 내부적 저그들끼리 문제고 대외적으로 매수인한테 책임은 대박부동산이 100% 책임져야 돼. 됐죠? 네. 실무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박부동산은 부산에 있는 그 대박부동산 아니라 그랬어. 또 그 지나가다 대박부동산 저거 또 이러지 말고 또 아니니까 또 그것도 가면서 막 적어도 이러지 말고 또 쫓아올라 또 그 대박부동산에서. 자, 그래서 책임 100%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6조 이것은 대리권의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입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를 이걸 월권 대리다 이렇게 나와요.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 표현 대리, 월권 대리, 권한을 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권한을 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기존에 권한이 있었다는 소린가요? 아니 권한이 있었으니까 권한을 넘었겠지. 그러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그 권한이 넘어갔겠지 지금. 그러면 여기서 권한이란 어떤 걸 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권한이란 기본 대리권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권이라고요?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이다. 그럼 권한을 넘었다라고 하는 건 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 이 뜻이 되는 거야. 기본 대리권의 권한을 넘었다. 그럼 어떤 걸 기본 대리권을 볼 거냐? 그런데 첫 번째 법정 대리. 법정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고 임의 대리도 기본 대리. 임의 대리. 그 다음에 복대리. 복대리도 기본 대리권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표현 대리도 기본 대리권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권. 등기 청구권에 관한 등기 청구권도 기본 대리권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입니다. 이런 거 등등등등등 있는데 이런 거 전부 다 기본 대리권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아파트나 토지나 아파트나 주택이 있는데 여자분들 기준으로 그거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여자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아파트나 지금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파트나 주택이
네 명으로 돼. 남편 명의가 아니고 네 명으로 돼 있다면서 들어봐. 네 명으로 돼 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손 안 드신 분들은 남편 명의로 돼 있다는 소리죠? 그럼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전기세, 수도세, 재산세 나왔을 때 부인이 가서 은행에 냅니까? 안 냅니까? 내죠. 그게 바로 일상가사 대리권입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전기세, 수도세, 그 다음에 재산세 나왔을 때 은행 가서 대신 낸단 말이죠. 그런 걸 전부 다 뭐라 한다고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 그래요. 그것도 일상가사 대리권도 전부 다 뭐로 간다고요? 기본 대리권이에요. 기본 대리권. 자, 그런데 이 기본 대리권하고 권한을 넘었는데, 권한을 넘은 게 저 기본 대리권하고 동종, 같은 종류냐, 이종, 다른 종류냐, 불문입니다. 다시 합니다. 권한을 넘었는데 기본 대리권하고 같은 것인데 권한을 넘은 건지, 기본 대리권하고 다른 건데 권한을 넘었는지 불문이니까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기본 대리권이 있기만 하면 그게 동종이냐 이종이냐 불문하고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성립된다. 성립된다. 자, 여기서 상대방한테 지금 상대방한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선이 뭐가 된다고요? 무과실.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9조 대리권 소멸.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입니다. 자, 그러면 대리권 소멸 후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대리권 소멸 후라고 했으니까 대리권이 있었겠네요. 네. 자, 이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이면 됩니다. 다시 합니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가 그 대리권이 무슨 대리면 된다고요? 기본 대리권. 여기는 기본 대리권. 그래서 권을 넘는 월권 대리와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의 범위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기만 하면 돼. 어떤 대리권인지 모르지만 대리권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에도 법정 대리에도 적용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도 법정 대리에 적용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여기 기본 대리권 안에 법정 대리 들었잖아요. 126조, 127조 둘 다 기본 대리권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에 저 대리권은 법정 대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법정 대리.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대리권 행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라떼야. 라떼가 뭐야? 저처럼 60 먹은 사람이 라떼야. 이 라떼가 미성년자를 20살로 알고 있어. 근데 법이 개정돼서 지금 19살로 바뀌었죠? 네. 19살로 바뀌었는데 옛날로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20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녀가 만 19세가 됐어. 만 19세. 그러면 성년이 돼버렸죠? 뭐가 됐다고요? 성년. 그러면 법정 대리인 부모에게 법정 대리권이 뭐 했어요? 소멸했네. 근데 이 부모는 아직도 라떼라고 생각해가지고 20살을 성년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미 대리권 소멸했어. 19세가 돼버렸기 때문에 소멸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소멸한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정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법정 대리한테도 대리권 소멸해도 뭐가 인정된다고요? 표현 대리. 그래서
법정 대리권이 소멸했음을 모르고 20살 됐으면 벌써 소멸했는데 만 19살만 돼도 소멸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계속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런 건데 우유 배달하거나 신문 배달을 합니다. 영업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우유 배달, 신문 배달하는 사람이 우유 이렇게 돌리고 우유값 받아오고 신문 돌리고 신문값 받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우유 배달, 신문 배달을 그만뒀으면 끝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우유값 수금하고 신문 그 배달 수금을 하고 다 수금을 했는데 자기가 영수증이 있으니까 수금하고 영수증 끊어주고 수금하고 영수증 끊어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유를 먹거나 신문을 먹은 집에서는 돈 주고 영수증 받았으니까 본사에서 찾아와가지고 대리점에 찾아와서 그 사람 그만뒀으니까 수금 우유값 내세요, 신문값 내세요라고 했을 때 영수증이 있는 사람은 또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여기 있네. 그러면서 했을 때 이거 입금이 안 됐는데 입금이 안 됐으니까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유 보고서, 신문 보고서에서 100% 책임을 져야 돼요. 또 달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유 배달, 신문 배달하던 사람이 그만둬서 대리권을 소멸했는데 수급해 가버렸다. 그랬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해 갖고 그냥 우유 보고서, 신문 보고서 100%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대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만들어져 갖고 조금 법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앞으로 몇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처음 한 번 들은 것일 텐데, 왜냐면 1, 2월 과정에서는 대부분 다 대한민국의 어떤 학원이든 표현 대리는 안 합니다. 1, 2월 달에. 그러니까 3, 4월 달에 처음 듣는 것일 텐데,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하는 걸로 하고 5, 6월 달에 좀 더 하고 7, 8월 또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선명하게 될 겁니다. 저기 보충자료 5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5번.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여 대리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면 표현 대리의 성질이 유권 대리로 전환된다 그랬는데,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무권 대리가 있었고요. 이 무권 대리 안에 표현 대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인가요? 무권 대리예요. 다시 한번. 무권 대리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표현 대리. 결론적으로 표현 대리도 무슨 대리라고요? 무권 대리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유권 대리를 주장했습니다. 자, 유권 대리의 뜻이 뭐예요? 대리의 권한이 있다. 유권 대리를 주장하면 유권 대리 주장 안에 표현 대리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니까 유권 대리 주장 안에는 표현 대리를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답은 뭐예요? X. 너무나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잠깐만 교재를 잠깐만 봐드리겠습니다. 저기 11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12페이지 양가로 4번입니다. 양가로 4번에 표현들의 특질을 거기다 별표를 2개 치세요. 그리고 거기 양가로 선 밑에 3번 동그라미를 볼게요. 3번 동그라미를 보니까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이므로, 다시 한번 칠번 보세요.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라고요? 무권 대리이므로. 다시 한번 표현 대리는 뭐라고요? 무권 대리이므로. 자, 그래서 3번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이므로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현관 빈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에 2번 갑니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 대리는 적용되냐. 여기 보세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표현 포함됩니다. 자, 세 번째.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 유권 대리 주장 안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번이 맞네. 4번. 기본 대리권이 월권 행위하다. 여기 보세요. 기본 대리권이 월권 행위니까 권한을 넘었다. 기본 대리권이 월권 행위라는 것은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다. 자, 여기서 기본 대리권이 월권 행위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월권행위를 넘지 않았어요. 권한을 없는 경우에 권한 없는 표현 대리라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기본 대리권, 요 기본 대리권과 월권 대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종이라도 되고 뭐라고 써놨어요? 이종이라도 성립을 해. 불문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월권 대리를 했냐 안 했냐가 상관없어요. 동종이든 이종이든 불문하고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권행위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 대리권이 있기만 하면 권한 없는 표현 대리는 성립을 하게 됩니다. 5번.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동그라미, 명칭 동그라미, 명칭 상호라든가 직함, 이사, 전무 이런 것들입니다.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하여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에서 명칭이나 상호나 직함을 갖다가 묵인 방조에도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은 성립한다. 그래서 직함이나 명칭 등을 사용, 본인이 승낙, 묵인하였더라도 대리권 수요 표시 125조 밑줄 치세요. 대리권 수요 표시. 대리권 수요 표시다 125조라고 씁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곳을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125조는 폭넓게 사용합니다. 명칭, 상호, 직함을 사용하는데 묵인 방조에도 그거 명함 수거해서 파쇄해라 라고 말리지 않았다면 그건 충분히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승낙, 묵인하였더라도 대리권 수요 표시 125조가 있는 것을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성립을 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독일 민법인데 이 독일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저기하게 추상적으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여러 번 해야 되는데 5, 6월, 7, 8월, 9월 하면서 할 기회가 되게 많아요. 할 기회가 많으니까 점점 숙성을 하면 손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